문제가 터지고 나서온다는 겁니다. 성교육은 바로 여러분 인성교육이자 인권교육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아부터 노년까지 약 7,000회 정도 강의를 진행한 12년차 성교육 강사이자 성교육, 성상난 전문기관 자지스쿨 대표 이석원입니다. 현재 약 8만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열정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매일 하는 말인데 강의 갈 때마다 1인 1성교육이 무조건 필요하다. 왜냐면 아무리 강의를 많이 해도요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정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교육이 국영수처럼 똑같이 돼야 됩니다. 항상 안타까운 게 꼭 문제가 터지고 나서 오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건 제가 강의를 통해서 제 성교육 들었던 분들이 예전에 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20살인데 지금은 30살이 넘었는데 10년 전에 제 강의를 듣고 성교육을 듣고 좋은 남편을 만나 지금 두 아이의 또 양육자가 되셨거든요. 그때 강사님 강의 들은 덕분에 이상한 남자들 다 걸러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럴 때 진짜 행복하고요. 또 개인뿐만이 아니라 또 기업도 바뀌어요. 기업의 조직 문화가 바뀌고요. 대표나 직원들이 성교육을 통해서, 저는 성교육이 인성교육이자 인권교육이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마저 바꿀 수 있는 존중하는 교육이다. 단순히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개인의 인격 품성을 기를 수 있는 게 성교육이기 때문에 강의 때마다 말합니다. 언제든 성교육이 먼저라고요. 제가 기업 CEO부터 어린 아이까지 다 교육합니다. 유아까지도요. 가장 많이 만나는 대상은 양육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 아이 성교육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한테 성교육을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부정적이고 나쁜 음란물이나 성폭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건 아이하고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육자들이 그 요청이 오면요 학교나 기관이나 기업에 나가서 출강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도 많이 만납니다. 아이들에게는 저희가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교육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런 부정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이다.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 가치관을 전달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소통하도록 돕습니다. 성이란 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뭐죠? 생명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성교육을 통해서 봤잖아요. 섹스, 성관계를 통해서. 그게 굉장히 나쁜 게 아니라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거라고 아주 듬뿍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연애 실패했기 때문에요. 20대 때요 굉장히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체육학과를 나왔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를 다닐 때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느낌 아시죠? 체육학과의 그 위험. 대학교 다닐 때는요 4번 연속 전액 1등 장학금을 받았어요. 1등을 4번 연속으로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나름 인기도 많고 핫한 가이였는데 그 20대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성 문제, 연애 문제로 헤어졌어요. 물론 연애는 서로 간에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굉장히 제가 그때 연애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한 5, 6kg 확 빠져요. 피골이 상접한 아들에게 어느 어머님 오십니다. 석원아, 어릴 때부터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테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운동도 시켰지만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 성교육은 해준 적이 없구나. 엄마랑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 너가 이제 더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부터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를 했고요. 관련된 청년들을 모아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 커뮤니티 안에서 너무 놀랍게도 연애도 하고 커플이 생기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지금 아이까지 낳은 양육자님도 계세요. 그걸 통해서 확신했죠. 내가 부족하고 몰랐지만 내가 공부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줄 수 있겠구나.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음에 만나는 사람한테는요 잘해주기 위해서 성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게 업이 되어서 성교육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전 이제는 그만하려고 해요. 그동안 맨날 비판했어요. 왜냐면 너무 형식적이고 틀에 박혔습니다. 원래는 15시간 정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방침이 있는데요. 학교 재량에 따라 달라요. 거의 그냥 땜방식이었죠. 거의 이 지금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성교육 좋으셨나요? 기억도 안 남고 재미없잖아요. 다 자기는 하고 있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오히려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강의하거나 교육하고 싶은 분도 계시는데 또 민원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성교육이 막 조장한다고. 거의 변함이 없고 가장 안타까운 건 꼭 문제가 터지고 나서입니다. 그거는 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우리 아이가 성폭력 가해자가 됐다, 피해자가 됐다.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교육은.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뭐다? 항상 수습하기 바빠요. 그런 게 지금 대한민국 성교육의 실태고요. 이제는 저희 자주스쿨이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교육 전문 기관인데 비판만 하지 않습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화를 바꿀 수 있을지 교육과
교구와 콘텐츠를 통해서 지금 건강한 성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뭐 초등학생이라고 하는데 항상 저는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는 거라고. 예전에 제 강의 때 임산부분이 오셨어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아기도 안 낳는데. 물어봤죠.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지금부터 준비하려고요. 제가 지금부터 공부하고 준비해야 우리 아이한테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잖아요. 와, 맞아요. 그 양육자님이 말한 것처럼 성교육은 태어날부터 태교도 성교육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의 경계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사랑을 주는 것, 그 모든 과정, 스킨십이 뭐다? 성교육이고 일상이 성교육입니다.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유네스코에 따르면 5세부터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가 바로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보통 두 가지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양육자부터 먼저 알아야 아이들한테 제대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이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받고 왔는데 함부로 뭐 만지면 안 된다고. 양육자가 아이를 여기저기 만지고 줄 쑤시고 하면 효과가 확 떨어지겠죠.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양육자부터 알아야 먼저 아이한테 제대로 알려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양육자가 지식을 딱 알고 있어야,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정확하게 아이한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알려줄 수 있습니다. 성교육은요, 아이부터가 아니라 뭐예요? 어른부터 알아야 어른들이 제대로 알려줄 수 있고요. 양육자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다리 역할을 합니다. 또 어르신이나 또 아이들이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른이 먼저 받아야 아이들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 자주스쿨은요, 아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양육자 교육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의 뭐 배운 적도 없고요. 어떻게 사용할 줄도 모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예전에 서울대학교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식의 거의 총체라고 하잖아요. 예전이니까 지금 바뀌었겠죠. 월경대 사이즈는 엉덩이에 비례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반 이상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아시잖아요. 혈에 따라 그 팬티 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이 다른데 그렇게 지식 있는 분들도 몰라. 너무 모릅니다. 특히 모르기 때문에 항상 터지고 나서 온다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었는데요. 진짜 이 아이는 이 여자 입 안에 사정을 하게 되면 임신이 되냐고. 이게 중학생아이의 상담이에요. 정말 지식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성지식을 차곡차곡 써야 됩니다. 국영수처럼요. 한 번에 절대 될 수 없는 게, 국영수도 차곡차곡 가는 거잖아요. 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진짜 이 질문 너무 좋았어요. 잘 가르친다는 건 뭘까? 이 교육의 어머니 에듀케이트가 가르친다라는 게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구구단을 배우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미분적분 나가면 아이가 이해를 할까요? 모르죠.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줄까?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일부러 아이들의 문화를 공부합니다. 뭐 틱톡, 뭐 요즘 유명한 게임들 많죠. 총게임도 많죠. 여러 가지 그런 게임들을 알고 아이들의 문화를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문화에 맞추니까 아이들이 그때 먼저 소통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가르칠 때 성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먼저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 안에 있었던 부모한테 말하지 못한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결론은 뭐다? 눈높이를 맞추는 게 잘하는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대상 파악입니다. 진짜 저는요, 성교육은요, 지식 이전에, 지식도 중요한데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는요, 산부인과 비뇨기과 원장님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지식 있는 분들은 당연히 교육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가요,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고. 저도 모르게 아이가 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지마! 조심해! 지식은 알려줄 수 있는데 자꾸 겁을 주게 되더라고요. 성교육은요, 부정적인 태도로 말하면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태도, 이게 다 똑같아요. 강영호 훈련사님 아시죠? 오은영 박사님, 백종원 대표님 다 똑같아요. 교육을 나갈 때도 지식을 넘어서서 강영호 훈련사님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의 태도, 오은영 박사님은 아이보다 누구의 태도죠? 양육자의 태도, 백종원 대표님은 식당 주인의 태도. 결국은 뭐예요? 태도가 전부라는 겁니다. 나부터 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야 아이하고 성에 대해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5학년 남아가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아기는 어떻게 생겨, 엄마? 아이가 물어볼 수 있죠. 그 말 듣자마자 엄마가, 야! 어린데 벌써부터 그런 걸 관심 있어 해. 그럼 물어보지 마. 공부나 해. 이렇게 일관했대요. 이 아이가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친구나 인터넷 사이트, 이 야동을 통해 배운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습득한 뒤에 아이가 이제 교육받으러 왔는데 짠했어요. 나는 물어봤는데 엄마가 얘기하지 않았다고. 너무 씁쓸하지 않나요? 좋은 태도는 뭐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한 아버님이 계시는데 이 딸을 성교육하기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딸이 근데 왔대요, 자기한테. 아빠, 나 이제 좀 게임 좀 하고 싶어. 그 제페토 게임 있잖아. 그 같이 아바타로 하는 게임 하고 싶은데 나 해도 돼? 그 아버님이 보통 같았으면 게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빠랑 같이 해볼까? 같이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해서 게임을 하게 됐대요. 좋은 태도로. 어느 날 그 딸이 그 메타버스 요즘 성폭력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 성범죄자를 만난 거예요. 색드립 치고 이렇게 말하는 애가. 그때 딸이 딱 누가 생각났을까요? 아빠가. 아빠한테 딱 도움 요청했고 아빠가 딱 들어가서 그 사람을 딱 무찔러줬대요. 와. 그 아버님이 연세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50대 후반입니다. 늦둥이 딸이셨어요. 근데 제 강의를 듣고 관점을 바꿔서 딸의 세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정말 지금의 양육자들이 갖춰야 될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막막하시죠, 이 질문? 가장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이 질문보다 어려운 게 없죠.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섹스, 성관계? 그게 아니라 먼저 역질문을 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들었냐고. 책을 통해 배운 건지, 친구를 통해 학습한 건지, 인터넷에서 잘못 본 건지. 그리고 알려주세요. 3가지요. 첫 번째, 성관계. 만약에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이면 그림이나 설명으로. 대신 음순과 음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기 명칭. 근데 고학년이 됐다. 4학년 이상이다. 이쯤 되면 이제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관계를 알려주세요. 책을 통해서든 뭐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아이들은 더 심한 거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방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책이나 강사님들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성관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이는요 성관계를 통해서만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있죠? 인공수정, 시험관 하기. 제가 가장 강조하는 바로 입양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입양. 여기까지 해야 아이들이 인성교육, 존중교육이 되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집니다. 이제부터 아기는 어떻게 생기라고 묻잖아요. 성관계만? No. 어디까지요? 입양까지 얘기해야 훨씬 더 아이가 멋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성교육은 성평등 교육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폭력과 그런 어떤 성폭력과 그런 관련된 범죄들이 어떤 것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차별입니다. 나와 다름을, 그러니까 차이를 차별로 보는 순간부터. 야,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야, 여자는 말이야 그냥 부엌에서 그냥 설거지나 해. 이런 잘못된 그런 말들 많잖아요. 뭐 여자가 3명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든, 여자를 특히 혐오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물론 남성도 있겠지만 이런 잘못된 성평등이 되지 않고 불평등하잖아요. 그때부터 차별적인 언행이 시작돼요. 직장 내 똑같죠. 제가 기업교육 다니지만 와 우리 뭐 미숙임은 참 우리 립스틱 색깔이 잘 어울려? 이런 발언들 아시죠? 정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성차별적인 말이고 당연히 성희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평등한 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야지 서로가 존중하고 동의를 얻게 되고요. 무엇보다 평등한 문화가 돼야 서로가 차별도 없고 폭력이 없어집니다. 무엇보다 성교육은 뭐예요? 인성교육이자 인권교육입니다. 그래서 성평등한 세상이 돼야 남자나 여자 누구나 서로가 존중할 수 있고 안전한 세상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성교육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로 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남자는 조심하고 여자도 조심 이게 아니라 그냥 인간에 대한 교육이에요. 제가 항상 이 질문 드립니다. 강의 때, 그 기업교육 나갔을 때. 남자가 나무라면 여자는 무엇일까요? 그 많은 분들이 뭐 물이요, 하늘이요. 제가 얼마 전에 나간 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도끼! 다 찍어버릴까 그냥 아주 그냥. 진짜 별의별 학생들 다 만나고요. 놀라운 게 나이가 지긋한 분들도 잘 모르세요. 정답은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똑똑하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무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남녀를 떠나서 우리가 한번 엑스레이 찍어볼게요. 그럼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란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요. 저는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게 바로 성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정말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자위하는 걸 봤어요. 아이가 멘붕일까요? 양육자가 멘붕일까요? 아마 둘 다 멘붕일 텐데 아이가 훨씬 더 멘붕입니다. 엄마가 들어왔는데 바지 벗고 있는 내 모습을 다 보여준다는 건 이게 제가 그 교육 상담받은 학생이 14층에 살았는데 바로 창문 밖으로 나가고 싶었대요. 진짜 그 순간. 그러니까 아이도 멘붕이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경계 존중. 노크하시고 들어가시고요. 발견했다면 일단은 그때는 좀 당황스럽잖아요. 나오시되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깔끔한 청결. 뒤처리 잘하고 있는지. 2번째는 이 음란물을 보고하는 건 위험합니다. 자칫
성착취물을 보고하게 될 경우에는 범죄가 될 수도 있고요. 음란물을 보고하게 되면 또 성의학적으로도 조루나 지루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규칙을 잘 알려주세요. 가장 좋은 건 너무 크게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원칙, 청결과 음란물에 관련된 것만 잘 지적해 주시고 그 외에는 너무 굳이 간섭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거는 아버님들은 크게 고민이 없는데 우리 여성 어머님들께서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요, 그러려니입니다. 제발 너무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들한테 몽정하니까 몽정 파티 해주겠다. 몽정 축하.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맥락에 따라서 아이가 몽정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냥 축하 정도 해주시고 받고 싶은 선물이냐 이 정도로. 근데 몽정은요, 월경과 완연하게 달라요. 몽정은요, 안 하는 남성도 있습니다. 정자가 흡수되기도 해요. 두 번째는 사정을 하면 안 합니다. 자위나 성관계를 했다. 그럼 그때부터 안 해요. 그래서 굳이 자연스럽게. 아이가 먼저 말을 걸 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고, 저는 그냥 아이와 관계가 너무 좋은데요 하실 경우에는 그냥 대화 나누세요. 다만 너무 오버하지 말자. 발기는요, 공감만 해주세요. 남자들은 그렇게 성기가 쓸 수 있어, 여러 이유로. 그거 아니? 서거나 뱃속에 있는 태아도 발기가 돼. 그만큼 이건 나쁜 건 아니야. 너가 좀만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알겠지? 이렇게 안심시키시면 됩니다. 너무 내가 오버할 필요가 없다. 어떨까요? 제가 수십만 명의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냥 굳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그냥 그러려니가 가장 좋죠. 너무 그러니까 당황스러울 거예요. 아까 그 아이 말했잖아요. 14층에서 내려가고 싶었다고. 굳이 그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주세요. 문 좀 놓고 좀 하라고. 노크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우리 집에서 부모 양육자님들이 그냥 아이 방 그냥 쑥 들어가요. 노크를 이렇게 합니다. 똑똑 뭐해? 이건 노빠꾸라고 합니다. 이건 노크가 아니에요. 그냥 똑똑하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셔야지. 이건 아이가 준비할 건 없고요. 양육자가 부모가 교육을 제대로 받고 아이의 경계를 물어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 많이 들어요. 의학적으로 너무 많이 하면 삭는다고 하는데 그런 건 없고요. 뼈가 삭진 않아요. 근데 자기만의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적당하면 좋잖아요. 게임도 적당히 하면 좋은데 중독이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란물을 보고 하는 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조절력을 잃어버려요. 왜냐면 내가 원할 때 자유를 할 때 사정을 못해요. 그럼 나중에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부드러운 질 속에 들어갈 때 느끼지 못한다거나 빨리 사정해버립니다. 저한테 예전에 상담받았던 중3 남학생이 있는데 진짜 거의 1테라가 있어요. 음란물 1테라 아동이.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장르별로. 근데 얘가 맨날 그거 보고 자유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너무 예민해진 나머지 바지를 이제 하려고 벗고 있는데 보고 있는 중에 손도 안 되는데 사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연습. 진정한 고수는요,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 하는 훈련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점차 몸으로 익히셔야 여자든 남자든 실제 때 잘할 수 있다. 요즘 근데 좀 안타까운 게요. 워낙 연애도 안 하고 그런 경험도 없다 보니까 이런 교육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연락을 받습니다. 미리미리 보지 말고 제대로 준비하자. 건강하게 자유하자. 자유가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건강하게 하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요것들, 이 원칙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감동받는 사례가 있어요. 우린 여러분, 시험 볼 때도 미리 준비하죠.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자, 수능 봅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죠. 제 교육을 받았던 한 아버님이 계셨는데 그 아버님은 딸이 초경 처음 했을 때 어떻게 할지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의 방법대로 좀 존중하는 선물을 한번 줘보셔라. 이 아버님이 오버한 게 아니라 저 진짜 멋있었던 게 딸을 위해서 꽃을 사고 편지를 쓴 거예요. 곧 월경을 하겠구나. 축하해. 근데 아플 수도 있겠고 피가 나오니까 당황스러울 거야. 근데 괜찮아. 그게 바로 어른이 되는 과정이야. 알겠지? 굉장히 딸이 감동받았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양육자가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제가 중요한 게 월경대를 무작정 치우지 말라. 우리 보통 생리대란 말보다는 월경이란 말이 맞습니다. 월경대는요, 부끄러운 게 아니죠. 인류의 반이 하고 있죠. 특히 아버님이나 아드님분도 아셔야 돼요.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특히 초경을 하기 전에 우리 여학생들이 굉장히 좀 두려워해요.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처음에 초경했을 때 몸에서 피가 나오니까 죽는 줄 알았대요. 나 이제 죽는구나. 실제로 강의 나갔을 때 어떤 학생이 유서를 쓰는 학생도 봤어요. 그만큼 너무 교육의 부재 때문이죠.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월경 두렵지 않고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꼭 남성분들도 저는 교육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것도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결국 대화를 잘한다는 건 성대화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을 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하게 노력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좀 제가 사춘기 시절을 잘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머니하고 1대1 대화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바쁘더라도 10분, 15분이라도 항상 저하고 대화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 대화들이 누적되는 거죠. 복리처럼. 근데 갑자기 아무 대화도 안 하다가 갑자기 우리 한번 자유에 대해서 공부해볼까? 다 도망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릴 때부터 일상적인 대화를 먼저 하시고 관계 형성을 하세요. 그 두 번째, 열린 마음으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끊지 마시고. 세 번째, 이 아이가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관심사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른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 야, 너 중2병이지? 최악의 말입니다. 어떤 아이가 말하는 짜증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병으로 치부한다는 건 굉장히 나쁜 행동이거든요. 중2병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어머니하고 소통한 것처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좀 들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게 저는 핵심이 뭐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사에 갖는 거. 저는 그게 바로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일상적인 대화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제발 성을 먼저 이야기하지 마세요. 대뜸 자유했냐? 여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있어? 생뚱맞죠. 일상적인 대화가 잘 돼야 바로 자녀하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성은요 좀 민감한 주제죠. 민감한 주제이니만큼 먼저 아이하고 친하게 관계 형성을 먼저 한 상태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참 이게 감사한 건 뭐냐면 저한테 양육자 교육을 받은 분들은요 바로 대뜸 물어보지 않아요. 돌직구처럼. 변화구를 통해서 아이의 일상이 어땠는지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무슨 일 있었어? 좋아하는 사람은 있니? 연애하는 친구는 있어? 이렇게요. 그렇게 먼저 관계 형성이 가장 큰 키포인트다. 그래야지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성에 관해서 한번 질문해서요. 근데 질문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통제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질문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들, 엄마가 오늘 성교육 받아봤는데 남자들은 자위나 이런 몽정에 대해서 고민이 있대. 혹시 그거 학교에서 교육 받아본 적은 있어? 이건 어때요? 그냥 대놓고 하냐가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성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는지. 그럼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성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대답할 시간까지 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라고 물어봤을 때 역질문하라고 했죠. 역으로 한번 질문해보세요. 단 뭐다? 통제하거나 판단은 그물! 세 번째, 진짜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했던 태도하고 연결되죠. 걱정과 불안하지 마세요. 긍정과 칭찬입니다. 세상 어떤 아이도요, 부모가 걱정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어때요? 더 하고 싶잖아요. 이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교육하기 전에 내 태도가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야기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걱정해 하세요. 많이. 요즘 혹시나 아이들이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가 될까봐 조심하라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요. 저희 어머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서건아,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너가 혹시 힘든 일이 있거나 관련된 문제가 생기잖아? 엄마가 너의 든든한 조력자, 지지자가 되어줄게. 엄마 무조건 네 편이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더 중요해. 엄마 네 편이야. 결론은 뭐다? 제발 팀키를 하지 마시고요. 팀플레이 합시다. 그래야 아이들과 양육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존중하고 행복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교육에 성공하는 3가지 방법입니다. 저요, 양육자님들. 국영수 공부시킬 때 학원 볼 때 고민 안 하시죠? 그냥 바로 하시죠. 근데 이렇게 성교육은 고민 안 하시나요? 왜 항상 문제가 터지면 오십니까? 저 혼내는 거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시험 문제 한 개랑 성 문제 하나는 파급력이 어마무시하게 다릅니다. 성 문제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경우에 그 낙인 효과가 찍히면요, 심지어 전학 가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이 제가 진짜 진지하게 얘기해 볼게요.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2가지예요. 첫 번째, 이제 하필 왜 이제야 강사님을 알았을까? 좀만 더 일찍 알게 되었으면 제가 아이한테 좀 더 제대로 된 성교육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빠가 꼭 들어야 된다고. 어머님들은 관심이 많은데 특히 아버님들이 관심이 너무 없으세요. 95% 이상이 여성분이십니다. 그래서 꼭 아버님들도 들어야 되고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제 얼마나 많은 지금 위험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기사 보셨어요? 양육자님들?
학교에서 여자 선생님 교육하고 있는데 남자 고등학생 여자 선생님 텀블러 안에 정액을 넣었어요. 정말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건요, 너무 비일비재하게 터져요. 언제든요, 우리 아이가요, 성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성폭력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건강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원하시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양육자가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 잊지 마시고요. 생활 속에서 하시고요. 모르시면 기관을 찾아가든 저희 자주스쿨 연락을 주시든 꼭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의 민족 구독자 여러분, 일단은 제가 이런 좋은 채널에 초청받아서 진짜 영광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상위 5%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교육과 자녀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도전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죠. 이렇게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멋지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의 민족 채널에 요청을 받았을 때 책을 먼저 받아보시고 이렇게 질문지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채널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육의 민족 제뿐만이 아니라 저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상을 보시고요. 꼭 가치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교육은 인성교육이자 인권교육입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성교육 무엇보다 국영수보다 이 성교육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요. 미리미리 공부해서 우리 아이에게 성교육이라는,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선생님들도요, 최고의 선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성교육이 당연해지고 1인 1성교육이 보급될 때까지 저와 성교육 성상담 전문기관 자주스쿨이 힘껏 뛰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고민되거나 힘든 게 있으면요, 저희 자주스쿨 무료로도 상담해 드리니까 연락 주세요. 여러분을 도와줄 전문가가 여기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 오늘 깜찍하고 상쾌하게 성교육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성교육 전문가 이석원이었습니다. 교육의 민족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 CEO부터 유학까지 약 7,000회 정도 이상 강의를 진행한 12년차 성교육 강사이자 성교육 성상담 전문기관 자주스쿨 대표 이석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약 베스트셀러 책 5권을 집필했습니다. 세상 쉬운 우리 아이 성교육, 아들아 성교육하자, 지금 해야 늦지 않은 메타버스 성교육,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메타버스 성교육, 그리고 올해 나온 챗GPT 성교육까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교육은 바로 여러분 인성교육이자 인권교육입니다. 그 뿌리부터, 나무로 보면요, 뿌리부터 교육하는 게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성교육, 지금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자 귀한 교육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비유를 드려볼게요. 시험 문제 한 개 틀린 거하고 성 문제 한 개가 급이 같을까요? 완전 다르죠. 성 관련된 것은 너무 안타깝게도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성폭력 사건 하나하나에 연루될 때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지요. 정말 안타까운 건 꼭 문제가 터지고 나서 온다는 겁니다. 당연히 성폭력 예방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의 인성,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너무나 귀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교육, 섹스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을지. 여러분 요즘 사건들 많이 보셨죠? 인성이 박살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3, 4학년 애들이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는 시대입니다. 부모를 욕하고, 얼마 전에 제가 받은 사례는 뭐냐면 5, 6학년밖에 안 되는 애들이 놀이터에서 1학년 여학생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섹스하자고. 더 심각한 건 돈 줄 테니까 같이 하자고. 이건 뭘 안다는 거예요? 성매매, 성착취를 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나 빨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국영수 물론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근간이 되는 성교육, 인성교육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성교육은 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올바른 방향을 갖고 성숙한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입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에서 난리가 아니죠. 오늘 또 설명하겠지만 딥페이크 사건도 그렇고, 이게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만지거나, 예를 들어 그런 말 아십니까? 애들이 쓰는 말 중에 너 꼬삼이지, 꼬삼.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애들이 쓰는 말, 1, 2학년 애들이 쓰는 말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네 고추 3cm 이런 말도 쓰고, 성희롱적인 말도 그렇고요. 저는 너무 놀라는 게 4, 5학년 애들이 막 모텔 갈까라는 말도 하고, 너무 빨라진 거죠.
이게 학교뿐만이 아니라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지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이에 따라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물론 잘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꼭 터지거나 하거나 제대로 준비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저희는 사설 기관이지만 사교육이지만 무엇보다 성교육은요 공교육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관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아이한테 묻고 하는 그 경계 존중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는데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5세부터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몸에 대해서 알려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청소년기 될 때까지 성인 될 때까지 교육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죠? 막막하시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교육은 생활이다. 두 번째, 성교육은 예절이다. 우리가 집에서부터 옷을 벗고 다니지 않는 훈련 같은 것들, 그리고 아이의 몸을 만질 때도 안아봐도 될까? 뽀뽀해도 될까? 이렇게 묻는 것들. 여러분, 성교육을 자꾸 디리디리 AI처럼 뭐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예절 교육한다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욕탕법 개정된 거 아시죠? 몇 세부터 다른 성에 못 들어가나요? 바로 5세부터입니다. 그럼 그 나이 때부터 아이들에게 차근차근히 집에서부터 목욕할 때도 음경, 음승, 생식기 명칭 알려주고 그 다음에 경계 존중, 내가 내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바라보며 존중하고 동의를 얻는 게 바로 여러분 성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교육이자 뭐라고요? 예절 교육이다. 요것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성교육 어렵지 않고 바로 지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성교육 어떻게 했죠?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게 부정적으로 하거나 특히 피해자를 조심시키는 잘못된 교육을 했죠. 원인은 가해자에게 있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고 두 번째 바로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알려주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지식은 뭐예요? 같이 부모가 아이와 함께 어른들이 성교육 책을 읽으면서 아이에게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건 원래 가장 중요한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게 힘들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 그 안에서 조심해! 하지마!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긍정적으로 서건아 우리 존중하는 법 배워보자. 엄마 아빠가 먼저 너를 만질 때도 동의 얻을 테니까 너도 친구를 만질 때 동의 얻어줘. 우리 이렇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게 바로 성교육이야.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거죠. 두 가지 뭐라고요? 같이 공부하면서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자. 두 번째, 생활 속에서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마음을 알려주자. 단! 하지 말할 게 뭐라고요? 조심해! 하지마! 안 돼! 이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일이 생겨도 부모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못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언제든 양육자는 아이의 편이 되어서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면 됩니다. 다르죠, 다 다르죠. 여러분 우리 수학도 어때요?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초등학생들한테 미분적분 하면 안 되겠죠. 똑같습니다. 저희 기관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딱 커리큘럼이 있어요. 저희는 유아, 초등, 중등, 고등이 있는데 유아 때는 기본적으로 성기 명칭하고 생식기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어때요? 경계 존중하는 방법을 알 수 있고요. 초등학생은 물론 저학년, 고학년 따로따로 있긴 한데 좀 뭉뚱그려 얘기해 주자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에 대해서 아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 생활교육, 경계 존중, 경계 존중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좀만 더 나가면 생명탄생 교육도 할 수 있겠고요. 고학년이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월경, 몽정, 발기, 우리 사춘기 이 부분들. 그리고 중고등학생 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죠? 피임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기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예절들. 그 나이대마다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강의 나갈 때마다 꼭 얻는 말이 뭐냐면 강사님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 괜히 성교육 시켰다가 호기심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막 따라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비유해드립니다. 양육자님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돈에 대해서 교육하면 아이들이 막 강원랜드 가나요? 아니 아이들에게 화재 예방 교육한다고 아이들이 불지르나요? 아니죠. 돈에 대해서 교육한다고 아이들이 잘못 쓰지 않고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알듯이 성교육도 제대로 받은 아이들은요 자신의 몸을 사랑할 줄 알고 지킬 줄 알고 다른 사람 몸을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얼마 전에 5살짜리 남자아이가 유튜브로 쇼폼으로 성관계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잘못된 걸 본 거예요. 그거 동물들이 하는 거 뒤로 하는 거 후베이 같은 거 보고 같은 반에 있는 유치원 여아들 몇 명을 모으더니 나랑 매미놀이 하자고 하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교육 받고 따라한 겁니까? 성교육 받기 전에 잘못된 어떤 매체에 노출되다 보니까 따라하게 된 거잖아요.
성교육을 미리미리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예방주사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먼저 배운다고, 물론 너무 큰 자극을 주면 안 되겠죠. 때론 비전문가들이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한테 뭐 자위, 야동 막 함부로 얘기한다. 그렇게 비전문가에게 잘못된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은 훨씬 더 여러분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동안요 7,000번 넘게 교육했습니다. 12년 동안. 컴플레인?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강사님이 우리 아이를 변화시켜 주셨네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감동적인 메시지를 제가 매일매일 받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뭐 성교육을 안 받는다고 모든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흡연 예방교육 받죠. 술도 예방교육 받잖아요. 왜 받아요? 그만큼 올바르게 아는 방법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필요로 하는 거 있고 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대부분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깜짝 놀라 있는데요. 특히 성폭력 사례를 받다 보면 아이들이 성교육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얼마 전에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성관계를 했는데 뭐라 질문인지 아십니까? 인스타로 선생님, 여자친구 팬티에 제 생식기를 비볐는데 이걸로도 임신되나요? 여러분 임신 될까요? 안 되죠. 이렇게 무지한 상태로 만약에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 뭐 고딩아빠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정말 빠르게 임신될 수도 있잖아요. 성병도 그렇고.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학교에서는 국영수 하죠. 근데 고등학생 아이들이 학교에 왔는데 바로 온 당일에 자 수능 시험 보자 라고 하면 애들이 시험 잘 볼 수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하는지 미리 예고도 하고 그에 따른 공부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아이들이 준비 잘할 수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맞잖아요. 근데 성은요 아무런 교육도 하지 않고요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옵니다. 마치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구명조끼 입히지 않고 기품을 들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뭐다? 바로 여러분 어떤 거예요? 바로 교육을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까? 잘못된 매체를 통해서 잘못되게 배우는 게 최악인 겁니다. 제가 학생들 만나보면 막 색드립을 쳐요. 너 나랑 섹스할래? 못할까? 이게 여러분 제대로 배운 겁니까? 완전 우리가 코로나와 같이 온갖 바이러스들이 넘치는 세상 안에서 잘못된 매체를 접하잖아요. 애들이 그거 보고 색드립을 칩니다. 근데 그게 괜찮 다 안다고요? 제가 현장에 만나보면요 중1 아이를 만났는데요 진짜 놀랐습니다. 아기가 나오는 구멍을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똥구멍 아니야 똥구멍? 정말 너무 심각해요. 정말 실제 만나서 교육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지식 상태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척 허세만 부리는 거다. 우리 어른들이 정말 이걸 먼저 알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을 A부터 G까지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말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성교육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 인성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함부로 하게 되죠. 딥페이크가 왜 터졌습니까? AI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기사 보셨나요 여러분들? 한 고등학교에서 여자 선생님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남학생이 여자 선생님 텀블러에 정액을 테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기본적으로 인성교육, 인권에 대한 교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인성에 이어서 바로 인권교육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남녀에 가르는 게 아니라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다. 저희 자주 스쿨의 자주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소중히, 주위도 소중히, 함께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교육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웃는 질문이죠. 얼마 전에 진짜 웃긴 사례가 있어요. 이거 매일 제가 강의 때마다 쓴 사례인데 어느 날 초등학생 아이가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아빠, 섹스 해봤어? 그 아버님이 뭐라고 하는지 순간 당황해서 아직!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엄마한테 가니까 엄마도 해봤다고.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질문 하시면 돼요. 서건아 그게 왜 궁금해? 두 번째는 긍정적인 자세. 아 그래? 엄마 아빠가 양육자가 성교육책 사올 테니까 같이 한번 볼까? 이렇게 해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질문했을 때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도 돼요. 왜냐면 내가 그때 답변을 못 할 거면. 그러면 책 같은 걸 같이 보시는 것도 방법인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건 그냥 무시하거나 크면 다 알게 돼 있어 이러는 순간 우리 아이들 찾아보게 되죠. 그게 정 힘들다 그러시면 저희 같은 기관에 의뢰하셔서 전문 교육을 받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마라. 이게 1원칙입니다.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죠. 성교육을 통해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적어도 피해 주지 말자. 두 번째,
너보다 약자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도와줘라. 이게 바로 기버잖아요, 여러분들. 성교육을 통해서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친구나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 주는 방법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뭐다? 기본.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 피해 주지 않는 거.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지금 AI 시대 때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이자 인권교육, 바로 성교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물어봅니다. 이런 거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 아들 교육은 아빠가, 뭐 딸 교육은 엄마가. 예전에는 그렇게 나눠서 했다면 요즘은 그런 트렌드가 아닙니다. 성별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교육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죠. 월경, 몽정 등.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교육은 성별을 가르는 게 아니라 각자 연령에 맞게끔 경계 존중하고 사춘기도 배우는 겁니다. 무조건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별에 대해서도 배워야 우리가 올바르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은 뭐다? 물론 나이, 연령, 그리고 성별에 따라 좀 달라지긴 순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교육은 성별 교육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교육. 그래서 아들 키우는 엄마들도 굉장히 제 교육받고 나서, 저희 자주수고 교육받고 나서 굉장히 잘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아버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기 딸이 곧 초경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뭐라고 조언해드렸냐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딸을 위해서 꽃단성기 준비하고 월경하고 그거 관련된 내용을 써주라고 했어요. 축복하고 응원하겠다고. 그 아버님이 정말 멋진 게 그대로 하셨어요. 꽃단성이 사고요. 그 편지에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이제 곧 월경을 하면 좀 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야. 이게 여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딸아, 아빠는 너가 힘들고 지칠지라도 언제나 함께하면서 너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겠다. 이 세상에 내 딸로 태어나서 고맙다. 아빠가 너가 어른이 될 때까지 함께하면서 응원해 줄게. 그 딸이 여러분 너무 감동적인 게 지금 교육을 한 지 한 4, 5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 딸이요. 그때 받았던 아빠의 그 편지하고 그 꽃이 시들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아직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딸에게는 그게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남녀 구분해서 성교육을 하라고 가르쳤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많아요. 조심해! 하지마! 특히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성기를 만지거나 궁금해했을 때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이 말 무시하는 거, 최악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성교육뿐만이 아니라 육아를 하시면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하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 괜찮을까요? 너무나 많이 이해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부모들이 받았던 교육이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말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부모들도. 이 부정적인 얘기는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두 가지요. 하지마, 조심해. 이런 부정적인 워딩은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언제든 내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서 들어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쁜 게 아니라 이걸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색드립을 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업에도 굉장히 많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제 요즘 여직원이라고도 안 하겠지만 여자 직원분께서 이제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근데 거기 부장님이 립스틱 색깔을 보더니 어머 우리 미술이 오늘 누구 꼬시더가? 입술색이 이렇게 빨개? 키스할 거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어때요? 이게 여러분 칭찬입니까? 최악이죠. 성희롱이죠. 이게 본인이 말하는 게 성희롱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불편하면 멈춰야 됩니다. 이것도 너무 또 많아요. 또 어떤 학교에서는요 남학생이 있었는데 이 또 여자 부장 선생님께서 그 학생이 가끔 남학생들은 어때요? 발기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운동한 뒤라서 반바지를 입고 있었대요. 트레이닝 반바지. 딱 보자마자 얼마나 보이도 민망하겠어요? 와, 뭐 발기됐네? 뭐 지금 섹스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불편함을 주지 않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의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결정권인데요. 여러분 인간에게 기본적인 인권이 있죠. 행복 추구권. 그 인권에 대한 교육인데 내가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하고 말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천부 인권이에요. 타고났기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권리를 서로가 존중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교육을 통해서는요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닌 성적 자기결정 능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적용하는 방법들을 배우고요. 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찜해가 바로 성폭력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어요. 이거는 권력 안에서 바뀔 수도 있는데 나만 내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과 인권도 존중하는 게 바로 여러분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이거 너무 할 말이 많네요. 여기 채널에서만 얘기하는데도 저는 여러분 강연 다니면 정말 많은 저항을 받습니다. 어떤 집단이요 강의를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기관은 뭐 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섹스를 뭐 조장한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성교육을 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이크를 뺏기도 하고요. 쫓아내기도 하고요. 심지어 담당자한테 직접 연락해가지고 막 엄청난 욕설을 붙고 취소를 시켜요. 실제로 저 강의를 초청하는 분 중에서 저희 기관에 그 항의에 못 이겨서 너무 힘들어서 약을까지 보고하는 분도 계세요. 약까지. 이건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그분들 입장이 이해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불편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대화를 풀거나 소통을 해야 되는데 무지 막갱이로 그냥 취소시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경기도 지역의 한 도서관에서, 한 도서관이 아니죠. 어떤 집단으로 인해서 성교육 책이 약 3,000권이 폐지가 됐어요. 여러분이 성교육 받을 권리, 책을 읽을 권리를 박탈시킨 겁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것은 큰 강의도 있고요. 저는 가끔 정말 작은 시골의 학교는요. 강의료를 떠나서 정말 이분들이 필요하면 가기도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근데 그 작은 학교에 10몇 명밖에 안 되는 그 야영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정말 요청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강의를 취소시켰어요. 교장선생님이 협박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엄청난 저항이죠. 물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저항을 받아봤자 저희 기관은 크게 타격은 없어요. 어차피 교육이 많으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 분들이 정말 교육을 들을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국영수 하지 말라고 저항합니까? 아니겠죠. 이건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어른들이 변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한 건 그런 저항 속에서도 저희 자주스쿨 또 저 이석원 강사를 믿어주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응원 속에서 다시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관련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강사님은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꿔주셨다고. 저뿐만이 아니라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다고. 그럴 때만 다시 힘을 얻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체성. 아까 이어진 성적 자기결정권. 그거를 정말 안전하게 행위할 수 있는 것, 행사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기준이 없는 아이들은요, 막 흔들려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간에 부모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청소년이지만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엄마 아빠 네 편이니까 너의 결정권을 존중해 줄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서거나 바로 너의 안전이야. 너의 안전을 위해서는 엄마 아빠 뛸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야 됩니다. 요즘은 굉장히 잘하는 학교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은 보통 두 가지인데요. 이제 공교육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고 의무를 다해서 하시는 분도 많아요. 보건쌤들도 학교 내에서도. 근데 또 가끔 부모들이 민원 줍니다. 그 교육도 하지 말래요. 아이들한테. 뭐 피임 교육이든 뭐든 그런 걸로 많이 부딪힙니다. 근데 저는 학교 성교육이 무조건 나빴다는 게 절대 아니라 학교 성교육부터 살아나야 성교육이 제대로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같은 사설기관한테도 연락이 오거든요. 함께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영수 모든 교육들이 공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사교육도 같이 가듯이요. 이게 함께 콜라보하고 연대해야 우리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달라요. 받지 않는 세대들은요, 성에 대한 기준도 없고요.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옵니다.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저희 기관에서 받는 제가 아끼는 제자가 있어요. 이제 지금 21살이 됐는데 중학교 때부터 연애를 꾸준히 잘해왔고 성교육 받으면서 굉장히 애가 인격적으로 굉장히 너무나 성품이 훌륭합니다. 여자친구를 만날 때도요. 보세요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친구 키가 185 넘고 엄청 크거든요. 여자는 친구는 그때 당시 같이 만난 친구가 그냥 작아요. 그럼 같이 화를 내도 급이 다를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입장에서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했냐면 제가 교육받더니 너 무서울 수 있지. 내가 혹시나 화가 나게 되고 너가 두려우면 얘기해줘. 내가 좀 더 너를 위해서 노력할게. 이렇게. 여자친구가 그걸 감동해서 굉장히 잘 만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드는 게 바로 여러분 성교육입니다. 한 번만으로는 절대 안 돼.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요. 부모들 자체도 왜요?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잘못된 최면을 받았죠. 조심해 하지 마. 바바리만 만나면 네 잘못이야. 이렇게요. 부모들부터 먼저 교육을 받고요.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 기관 오신 분 중에 제 강의 10번 넘게 듣고 제가 출간한 책 다 읽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진짜 너무 위대하신 게 자녀분이 4분이세요. 하나하나 교육 때마다 경기를 좀 알려줘서 아이들이 어딜 가나 예의가 바르대요. 너 어디서 봤니? 물어보면 저희 엄마 아빠가요 어떤 전문기관에서 교육받고 나서 저희한테 잘 알려줬어요. 책도 많이 읽고. 엄마 아빠가 항상 중요한 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이래요. 저도 나중에 엄마 아빠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아이를 낳고 싶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 근데 안 받은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요. 항상 하지마 조심해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변화되고 긍정적인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확실히 성교육이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행복해 만들 수 있구나.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질문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콘돔 안 껴도 임신 안 당해. 지뢰사정이면 가능해. 이렇게 잘못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알려주고 지뢰사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식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교육밖에 답이 없어요. 대충 말로 푸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지식, 성지식, 그리고 너도 안전해야 되고 상대방도 안전해야 된다는 상호 존중 아래 성교육을 제대로 하잖아요. 아이들이 변화돼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번만 해드릴까요? 성교육은 국영수처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잖아요. 그게 평생 갑니다. 지속적인 성교육만이 바로 답입니다. 요즘은요 SNS, 인터넷, 거기 광고 뜨죠. 클릭 하게 되면 일단 야한 만화들, 영상들 또는 쇼폼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 자극적인 것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5세 남자아이가 유튜브로 성관계하는 영상 보고 따라했다고. 진짜 너무 빠릅니다. 코로나 같아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성교육이란 예방 주사를 통해서 미리 딱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알려줘야 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오펜하이머가 핵무기 개발할 때 이 핵무기가 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할 줄 알았습니까? 핵무기급이 핵무기급. 많은 분들이 챗GPT를 너무 모르세요. AI 관련된 거잖아요. 챗GPT 딱 물어보면 그에 따른 답을 하잖아요. 비유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그 아이언맨이나 어벤져스 보면 그 아이언맨이 이끄는 그거 아세요? 자비스입니다. 자비스. 원하는 모든 것을 그에 맞게끔 딱 알려줘요. 그러니까 끝판왕입니다. 이게 성문화하고 결합되기 때문에 지금 딥페이크 사건도 터졌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미리 모르잖아요. 죄다 잡아먹히는 겁니다. 이 어마무시해요. 이 영향력이 너무 막대해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챗GPT 앞에서 지금 굴복하고 있잖아요. 챗GPT가 지금 모든 AI 산업을 다 이끌고 있습니다. 이게 성문화에는요 정말 막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도 이번 책을 쓰면서 깜짝 놀란 게요. 물론 챗GPT가 정말 똑똑하고 계속 진화하는 거 아시죠? AI 생성형, 이게 훈련된 생성형이잖아요. 이게 묻는 질문에 따라 그에 맞춤형으로 진화를 해요. 인간같이 훨씬 더 똑똑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성폭력 예방교육 효과적인 게 무엇이 있냐고. 그중 챗GPT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심하는 거고 피하는 거라고. 물론 앞에 대답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서 반드시 심지어 범죄자하고 막 싸우래요.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실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목숨이 위험하기도 하고요. 성폭력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안전입니다. 아이들이 그거를 가해자를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이들의 생존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근데 그 대답을 하고 나서부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또 그거 아세요? 챗GPT가 거짓말도 해요. 계속 막 따지고 물으면요 상대방의 묻는 그 의도대로 바뀌어요. 이런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왜냐면 자 볼게요. 챗GPT 쓰는 방법은 제대로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이상하고 정말 멍청하고 나쁜 사람이 묻잖아요. 그럼 그에 따른, 제가 얼마 전에 기사 봤는데요. 챗GPT가 마약 관련돼서 유통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나왔어요. 기사에 봤더니. 이건 뭐냐면 램프의 진이 아시죠? 이게 악마가 램프의 진을 갖고 있으면 완전 세상이 악마가 되는 거고 지옥 되는 거고요. 정말 제대로 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진 교육받은 사람들이 챗GPT를 잘 써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얼마 전 터졌던 딥페이크 사건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폭력 피의자가 오늘 통계 나왔는데 몇 퍼센트가 10대인 줄 아세요?
83.7%가 10대라고 합니다. 압도적이죠. 어떤 게 바뀌었냐? 바로 여러분들, 이제는요, 아이들이 예전에 음란물이나 흔히 말했던 야동, 성표현물을 보기만 했다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제작을 합니다. 만드는. 누구나 여러분들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편집자, 영상 촬영이 다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요만한 핸드폰 하나만으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딥페이크가 뭐예요? 나체인 사람의 그 몸을 따가지고 일반의 우리 지인들의 얼굴을 땄잖아요. 진짜 여러분 그게 진짜처럼 생생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AI하고 연애사건, 그리고 목소리하고 얼굴을 따라하는 범죄자들, 정말 수많은 범죄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현장에서 만나보면 많이 무서워합니다. 특히 여학생들, 여자 선생님들이. 왜냐면 딥페이크 가해자의 통계 보셨나요? 그 98%가 남성이었거든요. 이것도 젠더 폭력 안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이거 잘못 사용했다가는 인생 나락하겠구나라고 하는 거고, 보통 자기가 행위자가 될까봐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리고 너무 심각한 건 문제의식조차 없어요. 그냥 장난 아니냐. 마치 우리가 자고 있는 사람들 툭툭 찍으면서 장난이라고 말한 것처럼 수학여행 가면서 그런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여학생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혹시 내가 그런 피해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완전 그 화약폭탄이 산재에 있는 겁니다. 지뢰예요, 지뢰.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심지어 제가 가장 끔찍했던 기사 중 하나가 전 여자친구를 딥페이크를 하더라고요. 너무 토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인식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을 통해서요. 너무 중요하죠. 이젠 여러분들 과거에 지식만 알려주고 안 돼요, 싫어요, 또는 음경, 음습 이런 과거의 구시대적인 성교육으로는 절대 못 바꿉니다. AI 시대에 맞는 챗GPT 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바로 질문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 세상에 들어가는 거죠. 저희 자주스쿨에서 예전에 그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게 뭐였냐면 제페토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프렌드 같은 어플로 아이들에게 아바타 성교육을 했습니다. 진짜 저희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아이들이 질서정연하게 교육을 잘 듣고 원활하게 소통을 했어요. 결국에는 어른들도, 여러분 요즘 어때요? 아이들과 소통을 하려면 밈을 안 하죠, 밈을요. 탕! 이것도 알았는데 요즘 봄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처럼 기술을 먼저 알고 어른들이 공부를 잘해야 확실히 그에 따른 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은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먼저 알고 공부시켜야 됩니다. 저희 같은 자주스쿨 기관은요, 그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소통이 너무너무 잘 돼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현장에서 챗GPT 시대에 맞는 AI 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예전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성인물 아시죠? 거기 신동엽 씨, 성시경 씨가 나왔는데 어떤 요만한 작은 골방에 들어가요. 그러면 요만한 그 곡을 아시죠? 곡을 딱 써요. 그럼 거기에 1인칭으로 여자 AV 배우가 앞에서 섹스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그걸로도 그것도 충격적인데 자위기구가 있어요. 그럼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실제 사람이랑 섹스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런 기계하고 만약에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교감이 없어지는 거고요. 소통도 없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는요, AI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맘대로 바꿔줄 수 있죠. 너 마음에 안 드네? 또 짜증나면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정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파트너를. 그럼 1대 다수가 될 수 있겠죠. 또는 여러분 영화 허 아십니까? 거긴 인공지능하고 섹스를 해요. 연애도 하고. 그 사만다로 나왔던 분이 스칼렛 요한슨, 남자 주인공이 호아킨 피닉스였는데, 나중에 호아킨 피닉스 남자 주인공이 물어봐요. 사만다, 혹시 나 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했더니 8,000명이 넘는데요. 나 말고 연애하는 사람은 816명인가 얘기합니다. 무차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이런 매체나 이런 성인물들이 넘쳐날 수 있고, 그에 따른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올바르게 아는 사람들만이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사건 때문에 난리 났죠. 챗봇 여성용 이루다라는 게 나왔어요. 실제로 물으면 답변해주는 그런 어떤 이루다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썼죠. 색드립 치고. 그러니까 그 이루다가 어떻게 돼요? 진짜 그 신용을 하듯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가 왜 무섭냐면 이 성범죄자나 이걸 이끄는 사람들이 챗봇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요. 코딩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분들을 성착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사람인 척 해가지고 내 몸사진 보냈으니까 네 것도 보내. 이건 예전에는 1대1이었죠. 성착취 봇은요, 하나의 어떤 AI가 여러 명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얼굴과 내 목소리까지 따라해서 여러분의 자녀분들을 성착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출 성교육, 인성교육이 지금부터 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보통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는 아이들이 뭐 현장에서 색 드립을 치죠. 아까 니꼬상, 모텔 갈래, 섹스하자 이런 드립을 막 치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진다거나 생식기를 만진다거나 그리고 섹스하는 시중을 한다던가 이런 어떤 오프라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단톡방, 성희롱. 딥페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단톡방에 야 누구누구는 이쁘대 근데 걔는 가슴은 큰데 엉덩이는 작아 평가하고 이런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예전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많았는데요. 요즘은 거의 다 저희 상담 사례를 받다 보면 다 거의 대부분이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상에서 왜 집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언제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이제 더 이상은 여러분 안전한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아이들이나 제대로 그 분들을 교육하지 않잖아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주변에 빌런들이 있잖아요. 그 빌런들은 정말 약한 게 어떤 분들이 우리 아이 순수해요 그러면 그 순수한 아이들이 저격합니다. 그래서 제 뭐뭐 봤대, 제 섹트립 친 아이라고 막 현혹을 해요. 그래서 더더욱 뭐예요?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지기수로 터져요. 꼭 터지고 나서 옵니다.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는 2명의 학생이 연애하고 있는데 횡단보도 건너는 길에 한 학생이 오더니 6학년이었을 거야 아마. 야, 너 섹스는 해봤니? 야, 내가 좋은 장소 알아봐줄까? 이러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는 성교육을 뭐라고 하냐면 안전벨트를 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벨트, 안전수칙을 반드시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보통 이제 그 합당한 처벌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학폭위를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처벌을 받거나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퇴학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후에 추후에 이제 저희 기관에 오셔서 상담을 받습니다. 교육을 요청하시면 행위자 아이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에. 그러니까 아이 교육도 하고요, 부모 교육도 합니다. 같이 하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성범죄 재범률이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4에서 50%입니다. 그럼 또 다른 제가 여기서 만약에 그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켜서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아이가 뭐예요?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명감과 투철감을 갖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진짜 교육받기 전에는 약간 그러니까 쫀 거죠, 처음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니까. 근데 어떤 아이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자기가 뭔가 재수없다라는 얘기를.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본인의 가족이 그런 피해를 당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저희가 사건의 경위부터 쭉쭉쭉 물어봐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속 시원할 때요. 얘기를 다 하면서 아 이런 점은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깨달습니다. 진짜 제가 만났던 거의 뭐 99%의 아이들은 교육을 받고 거의 다 회복이 되었어. 왜냐면 본인이 어떤 경위로 겪었는지 이 점에서 잘못했다는 걸 명확히 알려주면 제가 그때 그게 장난이 아니었네요 선생님 라고 아이들이 많이 깨닫고 변화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교육을 합니다. 그걸로 알려주고 너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이뿐만이 아니라 양육자들도 정말 제대로 교육하면 그 가정이 변화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교육하는 정말 힘을 얻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잘하는 AI 기술보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내가 먼저 아이하고 믿음적인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관계 형성, 사이가 좋아야 아이들도 부모와 소통이 잘 되겠죠. 단순히 기술로 상대를 하지 말고 아이의 마음 문을 여는 부모들만이, 선생님들만이 아이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자기가 정말 믿을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한 어른들과 우리가 단순히 기술적인 것을 넘어서서 아이하고 진실된 소통이 되어야 바로 여러분들 성교육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인격에 대한 공부이자 인권에 대한 공부, 바로 여러분들 사람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77PT 성교육 책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보통 너무 많은데 한 3가지 정도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방적인 교육이죠. 교사와 학생인데 학생이 그냥 듣는 수준, 질문도 못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부정적인 성격, 조심해라 하지 마라. 아이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하면 조심하라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시대에 뒤떨어졌죠. 왜요? 지금은 아이들이 핸드폰 가지고 AI 시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딥페이크가 뭔지도 모르고 AI 기술도 몰라요. 그럼 아이들과 소통이 가능합니까? 이런 세 가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올바른 성교육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일방향적인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상호 존중하는 소통 교육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존중하는 긍정적인 성교육.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아이들을 믿고 아이들 이 AI 기술을 같이 공부해서 저희가 그 이프렌드라는 메타버스 안에서 성교육 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성교육 방향성은 굉장히 격차가 심해질 겁니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가정에서 성에 대한 대화를 잘 나누는 가정은요, 가정이 굉장히 평화로울 것이고 대화가 잘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부 사이에도 성관계를 하지 않고 성적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되죠. 이런 게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결국에는 양육자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게 최고의 성교육이거든요. 저는 앞으로의 성교육은 대부분의 양육자분들이 이걸 아시고 스스로 공부해서 알려준다던가 두 번째가 강해질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바로 아이들을 전문기관에 맡기는 거. 국영수처럼. 우리 예전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양육자가 아이들을 막 학원이나 기관 같은 데 보냈어요. 성교육 시키려고 상상도 못했죠. 완벽하게 맡긴 거예요. 아, 성교육 진짜 중요하네.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 앞으로의 시대는요. 이 AI 기술, 시대에 맞는 업그레이드된 성교육가 아니라면 성인지 감수성, 인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알려주지 않는 성교육이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 성교육이 아니라면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교육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오늘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 제가 드릴게요. 제가 행위자 아이들의 교육을 많이 합니다. 항상 사건이 터지고 많이 와요. 그 양육자와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우울증 걸리시고 불안장애까지 오십니다. 근데 제가 그 상담을 받다가 저도 약간 우울증 같은 거 왔어요. 불안감 등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힘든 사건을 제가 맡다 보니까 저도 악마가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니체가 말한 너가 악마 또는 어둠을 상대할 때 네 안에 어둠이 스며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이 너무나 공감되더라고요. 힘들어서 포기할 때쯤에 제가 이번 챗GPT 성교육책 마지막 에필로그에 넣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서건아, 많이 힘들지. 너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야. 서건아, 엄마 너를 믿어. 너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다. 서건아, 잘 봐. 너가 한 아이를 통해 한 세상을 바라봐야 돼. 서건아, 너가 한 아이를 바꾸는 게 한 세상을 바꾸는 거야. 너를 만났던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변하잖아?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할 거야. 우리 서건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자. 엄마가 네 곁에서 정말 든든하게 힘이 되어줄게.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주변 사람이나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한다. 그 한 사람 한 아이를 바꾸잖아요. 한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AI 시대에 중요한 건 코딩 능력이 아닙니다. 챗GPT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이 한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성교육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가정에서 이 성교육, 챗GPT 성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희망과 사랑과 좋은 메시지를 아주 듬뿍 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교육이 어렵거나 힘들다면 자주스쿨을 찾아주세요. 언제든 여러분 곁에서 도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교육 전문기관 자주스쿨 대표 이석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